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조잡하게 썼는데요. 대출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대출 요령에 대해서 그냥 한번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내가 요즘에 제가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멘티들이라고 할까? 저기 지금 창업하신 분들 중에서 자금 문제로 어려워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대출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내가 소득은 너무 없고 대출은 높은데 이제 만기와 이자가 다가오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한 십몇 년 정도 이런 케이스들을 1년에 많이 좀 봐왔던 그런 케이스별로 몇 가지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해요. 그래서 사업이 원래 잘 하려고 했는데 내 맘대로 안 되죠. 그래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출을 이렇게 저렇게 받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럴 때 보통 저도 이제 그런 적들이 꽤 있었습니다만 막 통장에 거의 뭐 몇만 원 남아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돈에 쫓기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하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오고 누가 봐도 돈 나갈 땐 많은데 들어오진 않아. 그리고 조만간 현금이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생활을 하지? 그런 생각도 들고 대출을 못 갚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안 되는 경우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멘탈이 나가는 거죠. 흥미하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엊그제 뉴스를 하나를 봤는데 그 뉴스에서 그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30대 한 부부가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아이 한 명하고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한 달 살기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발견된 데는 제주도가 아니고 완도였다. 그리고 한 4일 정도 이렇게 풀빌라 빌려가지고 거기서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없어진 걸로 지금 열심히 그 실종하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쉽지 않은 상태고 꼭 잘 찾았으면 좋겠고 살아계셨으면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뉴스 기사를 한번 보면서 기존에 빌린 채무가 2,700만 원이 있더라라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컴퓨터 가게를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망하고 지 아마 2, 3천 정도 이렇게 늘어나신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어디 좀 산 속에서 이런 데 캠핑하고 있다가 돌아왔다 이런 좋은 희소식이 나오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그걸로 이렇게 비관을 해서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IMF라던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일 때 자살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런 여러분들이 그 피땀 흘려서 이렇게 키워왔던 하나의 회사, 하나의 기업이 1인 기업이든 매장이 있는 기업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내 인생을 걸고 있는데 안 됐을 때의 그 실망감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폐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돈을 못 갚아서 신용 불량이 되시는 분들을 보면 일단 감정이 상하는 거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괴로운데 돈 갚으라고 계속 연락이 와. 그리고 정말 여기저기서 이렇게 생활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들이 있는데 그게 없어. 그러면은 난감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는 거를 누구도 원치 않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못 이겨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죠. 오늘의 영상은 그런 좀 비극적인 내용들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신은 아직까지는 대출을 감당하면서 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라고 누가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정말 힘들면 어떤 생각들이 안 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극단적인 상황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 방법이 내 마음 같진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좀 시간을 좀 두고 한다면 다시 정상 신용으로 복구할 수도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많은 분들이 사업이 어려워질 때일수록 정신이 없고 되는 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는 시뮬레이션이에요. 머릿속으로 그려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버는 수익보다 대출에 대한 상환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커지는 거죠.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커져. 그럼 마이너스가 계속이 되면서 결국은 현금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 1차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고금리 대출을 쓰게 되죠. 고금리 대출을 써서 2금융권 뭐 15%, 뭐 3금융권 30%, 뭐 완전한 4금융 막 정부에서 보장하지도 않는 뭐 40% 이상대의 그런 고금리 대출도 쓰고 아니면 지인들한테 이렇게 따로 빌리기도 하죠. 빌리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돈을 써도 요 구조가 깨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갚죠. 못 갚으면 연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연체도 처음 연체 때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보통 3개월을 기준으로 봅니다. 3개월 내의 단기 연체는 상관이 없지만 3개월이 지난 연체는 우리가 장기 연체로 보고 요 장기 연체가 되면서부터는 뭐가 들어가냐면 채권 추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을 언제까지 갚으실 수 있냐고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추심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다 보면 그 다음에 나중에 전혀 계속 그 전화기 뽑고 살고 막 그러다 보면 몇 번 경고장, 독촉장 날라오다가 그 다음에 나중 가서는 압류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소송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또 경제적 악화가 강화되죠.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제 스탠스를 어떻게 끊느냐 내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한계선을 어느 정도는 정할 필요가 있고요. 가능하면 현금이 조금 있을 때 요런 이제 그 우리가 회생이라고 할까? 아니면 신용 회복이라고 하죠. 신용 회복에 대한 뭔가의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끝까지 버텨가지고 요렇게까지 내려가는 거는 절대 좋은 상황은 아니고 한 이쯤에서 시작을 하면은 괜찮습니다. 이 정도 점에서는 늦어도 시작을 해주는 게 좋아요. 채권 추심을 채권 추심까지 안 가게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악화되는 걸 좀 예방을 할 수가 있냐면 어쨌거나 내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라서 현금이 고갈돼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상황은 결국에는 대출이 원금과 이자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요거를 못 버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부분을 중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막아라. 어떻게 막냐? 요거를 막는 방법이 우리는 크게 봤을 때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정도 볼게요. 하나가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막는 것.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내용이에요. 15% 30% 정도짜리 대출을 받아서 막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여기서 이제 따로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산위 프로그램을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 개인회생이나 요 앞에는 이제 개인이냐 아니면 사업자에 따라서 법인이냐 요런 거에 대한 부분도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는 요런 걸 말씀을 드려도 되나 싶긴 하지만 신규 기업에 대한 뭔가의 대출을 받는 겁니다. 고금리 대출도 아니고 그냥 신규 대출을 뭔가 받아가지고 그 기존의 긴 어려움을 해결하는 뭐 그런 그림도 간혹 나오기도 했죠. 이런 내용들에 대한 트라이를 그 많은 방법론들을 개인적으로 좀 적용을 했었고 실제로 많이 해결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 사례가 이런 거였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받았었던 사례, 고금리 대출, 이금융권 대출 엄청 쓰고 캐피탈, 저축은행 이런 것들 엄청나게 쓰고 거기에 카드론까지, 카드론, 캐피탈 뭐 쓸 수 있는 건 다 받았어.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보통은 금리가 막 20, 30% 이렇게 나오는 게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금리 대출 받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매출이 조금은 나와. 근데 거의 이자랑 원금으로 다 나간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만약에 생긴 때는 요거를 저금리 또 이렇게 전환하는, 저금리로 하는 이런 전환 대출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금리 전환 대출을 받게 되면 만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중에 금리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보통은 채권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A 캐피탈에 얼마, B 저축은행이 얼마, C 저축은행이 얼마. 그래서 보통은 막 여러 군데 빌렸단 말이야. A, B, C. 이런 거를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뭐 E라는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바꿔버려요. 다 매입을 해가지고 E라는 걸로 바꿔버리고 평균금리가 25% 나오던 거를 평균금리 7% 이렇게 이제 금리를 바꿔버리고 새로운 상품을 쓰는 거죠. 이렇게 전환 대출을 받게 되면 E라는 대출 하나만 갖게 되는 거예요. A, B, C, D는 없어지고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매출이 조금 나고 있는데 금리가 줄어들면서 그리고 원금에 대한 압박이 조금 줄어들면서 같이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가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이 신용회복위원회를 가시면 이자를 감면해 준다던가 원금을 감면해 준다던가 만기를 늘려준다던가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뭐가 좋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뭐가 좋냐? 정부에서 하니까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하게 되면 추심을 받지 않는다는 게 대단히 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면은 실제로는 시뮬레이션상 거의 해결이 불가능한데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어. 근데 매달 원금하고 이자가 500씩 나가. 그러면 4달이면 0원이 되죠. 근데 내가 그렇지 않아요? 통장에 여러분이 돈이 2천만 원이 있어요. 2천만 원이 있는데 한 달에 500씩 나간다. 그러면 4달이면 0원이 돼요. 그런데 통장이 2천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들어가서 이 상황을 예견하는 거죠. 500씩 4달 뺏겨가지고 빵원 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나는 도저히 못 갚겠소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쪽에서 여러분이 그 여러 가지들을 따져서 그러면 우리 워크아웃 프로그램 해봅시다. 우리 한번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렇게 갑시다라고 해서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추심이 안 돼. 추심이 안 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 원금하고 이자를 못 빼갑니다. 은행에서 못 빼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돈을 갚으라고 독촉 전화 같은 거 있죠. 독촉 전화로 올 수도 있고 우편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금융은 찾아오기도 하죠. 독촉은 못 받아요. 독촉을 할 수가 없고 원금과 이자를 이분은 지금 현재 회생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정해서 정리를 해줄 거니 지금은 더 이상 이자를 가져갈 수도 없고 독촉하지도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2천만 원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괴로워해가지고 세네 달 그냥 흥청망청 해버리면 빵원이 되잖아요. 빵원이 되면 진짜 생활비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해결을 해야 돼. 어디서 뭐 돈 빌려야 되고 빌릴 데가 어딨어. 이전에 다 빌려놨는데. 근데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한 가지가 드릴 수가 있고 유사한 개념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개인회생, 파산. 개인회생하고 파산은 우리가 법원에서 가르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제 나중에 판단을 합니다. 이 분이 성실하게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러면 이분이 부채가 총 1억인데 이 중에서 우리는 5천만 원을 탕감을 해주고
5천만 원은 몇 달에 나눠서 갚아라 라고 나오는 게 개인회생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일부 원금 감면, 일부는 장기적으로 3년에서 5년 이렇게 해서 분할 상환 이렇게 되는 게 개인회생이에요. 파산은 금액이 좀 큰 경우에 합니다. 보통 2억 이상 정도.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 금액이 작더라도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어차피 일을 못 하니까 갚을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바로 파산을 내려줍니다. 소액이라도 파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대규모의 자금 한 5억, 10억 뭐 이런 식의 큰 돈을 빌려서 도저히 갚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가 보통 파산입니다. 파산은 한 푼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개인회생은 일부는 감면, 일부는 단기간 분할 상환. 신용회복위원회도 대부분 일부는 감면, 일부는 분양생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파산과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요 법원에다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달라는 식으로 따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죠. 신고를 하게 되면 사건 번호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 사건 번호가 나오는 순간 다른 이런 대출 기관에서는 수심을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단은 은행에서 자동이체 퍼가지 않고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령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당장 상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최소 생활비 활동이나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여유롭게 설령 안 좋아서 정리를 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못 버텨서 그냥 괴로워서 술 먹고 그냥 주주주죽 있다가 빵원이 되면 그러면은 설령 이렇게 추심이 없게 막았더라도 억울하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 신규 대출 같은 경우를 통해서 갈 수가 있는데 요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전에 얘기를 좀 전에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출발 기금 이런 것들이죠. 세출발 기금 그리고 희망보증 특례, 희망보증 플러스 이런 부분들 그런 자금들을 받아서 부족한 자금을 극복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황이 어렵다, 금융 상황이 만약에 어렵다라고 할 경우 그래도 이제 현금을 봐야 돼요. 현금, 매달 현금이 지금 현재 1,000 있어. 근데 이제 매달 나가는 지출이 있어. 지출한 현금을 어느 정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어요. 카드 나가는 금액들로 계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700 되죠. 이번에 매출이 없어. 또 300 나가. 400 되죠. 없어. 300가 남아요. 이런 식의 그림들이 나오는. 그러면 우리가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신용회복이든 아니면 다른 대출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이 정도 시점입니다. 통장에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 남았을 때, 몇 달 정도 생활 여유분이 있을 때, 그럴 정도에서 여러분이 해야지 극한으로 갔다가 돈 하나도 없으면 다음 달 생활이 안 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 개인회생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내가 그 수수료 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회생으로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각종 대출이 잘 나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대출이 막혀요. 그 단점이 그런 게 있어요.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때의 장점은 추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돈이 나가지도 않아. 원금과 이자가 나가지도 않고 막혀요. 이런 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요거를 거는 순간 추가 대출이 안 돼.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신용 불량해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추가 대출은 대부분 생각보다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 대출까지 한번 최대한 알아보고 만약에 추가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냉정하게 돈이 그때 현금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빠르게 정리를 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현금 여유분으로 한 6개월, 1년 정도 생활을 하면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마음이 쫓기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상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하는 상담이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오늘 두 가지 정도만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입니다. 이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에서는 전화도 있고 그리고 별도의 컨설팅을 해주는 센터들도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대출도 알아봐주고요. 전환 대출도 알아봐주고 여러 가지 그런 플랜이나 내용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용이 낮아가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런 컨설팅을 여러분이 좀 신용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게 되고 이런 상품들을 이용할 수가 있더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춤형 대출 같은 것도 알아봐주고 저금리 대출 같은 것도 알아봐주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가 신용회복위원회인데 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 같은 경우는 채무조정이 들어갑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연체하시기 전에 조정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도 연체 전 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봐 나오잖아요. 연체가 예상이 돼요. 연체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채무를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채무를 조정하게 되면 비용이 저렴하다 그랬죠. 5만 원. 그죠? 그리고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증단된다고 하죠. 그래서 돈을 그쪽에서 빼갈 수도 없고 갚으라고 독촉할 수도 없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감면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는 이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연체전 채무제도, 채무조정제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어쨌거나 그러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내가 신용 문제 때문에 어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채무조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채무조정하게 되면 그럴 때 또 소액 대출을 또 정부에서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채무조정 워크아웃이라고 표현을 하죠. 연체 전에 하는 게 이제 채무조정이고 연체 후에 할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워크아웃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지도를 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판결을 통해서 어디까지는 갚고 어디까지는 면책이라는 말을 써요. 면책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는 갚아야 하나 안 갚아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면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시면 한 5천만 원 원금 감면 받았는데 사업 너무 잘 됐어. 그럼 갚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면책이기 때문에 안 갚아도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이 잘 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파산은 한 푼도 안 갚아도 된다. 개인회생은 일부 갚아야 된다. 근데 이 제도를 이용할 때는 여러분 입장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적어도 워크아웃보다는 조금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이 이제 뭐한 200만 원, 300만 원 뭐 이런 부분에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서류 신청이나 비용 이런 부분들을 심지어 거의 무료로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는 이런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런 무료 프로그램으로 일단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럼 채무 조정을 해주던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거죠.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가다 보면 이쪽에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든 아니면 다른 대출을 알아봐주든 채무 조정을 해주든 뭔가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컨설팅을 받아보거나 난 도저히 이거는 대출 못 갚겠다는 분들은 바로 신용회복위원회를 가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변호사나 그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런 회생과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약간 돈을 조금 내야 되지만 그냥 약간 돈을 내고 빨리 신청해 버리자라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요즘에 상황이 어려워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급증자가 지금 현재 제일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증가율이 매우 매우 높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 영상을 보신 분들에서도 아마 내 맘 같지 않게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꼭 내가 힘들지만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기관들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이고 여기서도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러면은 저와 함께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그런 내용을 얘기 드리는 게 저도 되게 고통스러워요. 어떤 분들의 상황을 보면 재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빨리 회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보통 많은 분들한테 권장하는 시기는 그래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을 때다. 그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여러분이 프리 워크아웃이든 회생이든 파산을 하더라도 일단 추심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 추심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금을 생활비로 쓰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식을 하든 간에 내 가정과 생계를 이어나갈 방법을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해볼 수가 있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맨날 돈을 빌려야 되고 아니면은 고금리 대출을 받는다든지 정부에서 이렇게 인정하지 그냥 사금융 완전 사금융을 한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로 가서 계속 고통 속에 있기보다는 힘들더라도 꼭 미리 상담을 받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게 되면 내가 현금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됐을 때 아니면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이 이 정도 수준까지 아래로 내려가면 나는 무조건 회생이나 이런 정부의 도움을 받겠다. 워크아웃 이런 도움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해놓으면 그 전까지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을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제도적으로 풀 수가 있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풀리면 다음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이런 질문 여기 하나 해볼게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난 너무 대출 압박이 왔어. 그래서 저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할게요. 신용회복이란 말로 씁시다. 신용회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채무조정, 또 생,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다른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거는 요 신용회복이 영역이 아니라고 보고 요 세 가지만 이렇게 넣고 봤을 때 요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죠? 특히 요 회생과 파산 기준 때 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 번호가 나오죠. 법원에서 여러분이 판단을 받아야 되니까 사건 번호가 이렇게 나오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요게 나오게 되면 이 수심이 안 돼요. 힘이 안 되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삶을 유지하면서 이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화나 이런 거 압박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추심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나중에 채권사 여러분이 채권을 갖고 있는 요 채권자가 전화 같은 걸 해서 빨리 돈 갚아라. 그러면 사건 번호 알려주고 제가 회생이나 파산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은 이제 못 갚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끊어도 문제 없습니다. 사건 번호 알려주면 대개의 경우에는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사건 번호 알려줘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속된 말로 이런 얘기 할게요. 야, 당신 지금 사건 번호 회생이나 파산 신청해도 어차피 갚아야 돼. 그러니까 1,000만 원 있으니까 빨리 갚아. 언제 갚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근데 그런 내용에 여러분 현혹되실 필요가 없어요. 사건 번호가 나오면 실제로 요 추심은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빌린 채권 중에 어떤 특수 채권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파산 채무 조정을 하더라도 꼭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달린 거는 안 됩니다. 법적 계약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아마 흔치는 않을 거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대출의 경우는 사건 번호가 나오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법원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건 번호가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이분이 성실하게 사업을 했는가, 그리고 재산 어디까지 갚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심의를 해서 또 요 심의 기간이 짧으면 3개월, 길면 12개월, 지자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심의가 끝나게 되면 판결이 나오죠. 판결이 나와서 위안은 얼마를 갚고 나머지는 면책입니다라고 할 경우 개인회생, 위안은 파산되었습니다. 손도 안 갚으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로 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채무의 압박에서 1차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고
채무조정도 마찬가지죠. 채무조정은 요 심의가 어떻게 보면 조금 법원의 심의와는 다르지만 결정이 나죠. 8년 동안 월 30만 원씩 뭐 갚으세요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점과 요 시점에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신용 등급이 높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그런 판결이 나고 어느 정도 된 이후부터는 신용이 회복돼서 다시 대출도 받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죠. 이 신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다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회복이란 말만 했지만 실은 그 앞에 그 다른 의미 조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저금리로 전환하는 전환 대출에 대한 말씀도 설명을 드렸지만 실은 회생 파산 여기를 가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는 완전히 신용이 끊기는 거잖아요. 근데 신용을 유지하면서 내 신용을 그래도 엄청 높진 않겠지만 유지하면서 회생이나 파산의 기록이 없이 어떻게든 성실하게 상환을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플랜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의 플랜들은 아니지만 경험상으로 얘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 기금에 5천을 빌렸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 2천을 빌렸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의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뭐 이런 경우죠. 그럼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세출과자금 같은 거죠. 저 죄송한데 전화하시면 담당자 만나서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렵다. 근데 내가 이제 회생하고 파산하지는 않고 끝까지 일해서 성실하게 갖고 싶은데 이거 원금과 이제 난 도저히 어렵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뭘 요청을 하냐면 만기 연장 같은 걸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 원금 감면 같은 걸 요청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만기 연장이나 원금 감면 이런 경우를 요청을 해가지고 상품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어떤 분들도 그 기관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 어떤 기관에서 2년 전에 실은 원금과 이자를 갚았어야 되는데 도저히 못 갚아요. 도저히 너무 못 갚아서 힘듭니다. 근데 매출이 조금은 나고 있지만 그 이자만 낼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원금까지 갚으라고 하면 나는 회생하고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얘기 드렸더니 그러면 이자만 낼 수 있도록 연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들은 나는 이거 도저히 능력이 안 된다. 내가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 원금을 100%는 못 갚고 30%밖에 갚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그럼 30%만 갚으시고 일부는 이렇게 뭐 그래서 막 원금 일부가 감면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지만 반대로 요거죠. 실제 내가 대출을 받은 요 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아서 해결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내 상황을 얘기를 하고 혹시 만기를 연장해 줄 수 있느냐, 금리를 원금을 좀 감면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미리 알아보고 권리 행사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인정이 돼서 해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런 분들은 나중에 지금은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성실상환자가 되겠죠, 나중에. 뭐 성실상환자가 되지 않겠어요? 성실상환에서 회생파산 이력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잘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 기관에서 도저히 안 해준대. 다른 거 해봐도 안 돼. 그럼 깔끔하게 회생파산하면 처음에 1년 정도가 조금 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1년 동안은 법원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서류도 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왜 이거 혹시 뭐 돈 빼돌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거는 도대체 왜 썼냐 뭐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해야 돼요. 내가 썼던 자금 지출 이런 내용들. 그런 부분이 가뜩이나 사업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부분에 내가 또 소명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힘들 수가 있어. 그래서 보통 소명을 한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썼던 그런 내역들.
지출 내역들 같은 거 쭉 보면서 큰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어떤 증빙이나 소명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분이 깨끗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이 안 됐다는 걸 증명할 거 아니에요? 만약 이런 게 소명이 하는 과정이 조금 고통스럽죠. 이런 과정들이 보통 짧게는 3개월, 1년 중에서 뭐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소명한다는 거지. 이런 소명의 결과 끝나서 판결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채권과 대출의 압력에 대해서 압박에 대해서 자유다를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나와서 여러분은 이제 어느 순간 조정이 완료가 됐든 세무 조정이 완료됐어. 아니면 개인회생이 완료됐어. 아니면 사산 처리가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판결 나기 전과 후의 차이가 있지만 판결이 나면 지어 신청을 하고 판결이 나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 여기서도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돼요. 그러니까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계속 유지하면서 판결 받고 판결 후에도 사업체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 반면에 사업은 망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업은 도저히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신청하고 어느 시점에서 사업체를 폐업을 처리를 해요. 그럼 추심 안 되게 막아놓고 폐업을 처리해요. 그런 다음에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죠. 그래야 이제 가정이 유지되니까. 그러면서 쭉 가는 거예요. 취업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취업으로 가다가 판결 받았어. 다시 창업으로 가다가 이 세 가지 경우가 모두가 가능한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건 유리하냐는 거는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나 사업체의 실적 그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결과에 대한 예측치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을 조금 받아보시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 주변에 이런 케이스들이 다 있지만 그래서 1억 정도 빚을 져가지고 회생을 신청을 해서 실제로 몇 천만 원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고 그리고 그냥 이 사업체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깨끗하게 이 사업은 망했습니다. 폐업을 인정하고 취업해서 계속 지금 이제 직장 생활 잘하는 분도 있고요. 뭐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좀 다시 사업의 기회를 찾아가지고 창업으로 도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면 약간의 희망편 부분입니다. 뭐냐면 요 판결문이 나오면 요 판결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판결문이 나온 다음부터 만약 폐업을 했어요. 다시 신청하고 폐업하고 어느 정도 일하다가 판결문 나오는 어느 순간 난 다시 창업해야지 라고 하는 경우 우리는 재창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창업을 하게 됐을 경우 창업을 하려 했는데 돈이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창업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내가 창업하기가 어렵잖아. 근데 나는 이 창업하면 꼭 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기존에 여기서 일했다가 모은 돈 조금 섞고 그 다음에 요 재창업 자금이 있습니다. 재창업 자금, 재창업 특별자금 이런 재창업에 대한 자금이 정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그 보증기금 이런 데서 재창업 자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판결받고 창업 준비 다시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창업 자금을 또한 5천일억 이렇게 받아가지고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실제로 주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1년의 정리는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부실해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부실한데 현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 개선책을 찾는 게 맞다. 현금도 없는데 개선책을 찾는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내용을 얘기 드릴 수가 있고 이 부실한 상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할게요. 이런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고 아니면 그냥 돈을 조금 내고 법무사나 변호사 그런 데 찾아가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아니면 기업체랑 그 채권이 있는 기관하고 바로 해서 상담을 해서
다이다이로 상담해서 원금을 낮추던가 아니면은 이자를 줄이던가 만기를 늘리던가 그런 부분을 해서 아예 안 가게끔 여러분이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힘들 때 어떻게든 그걸 사업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재무적인 이런 정부 제도적인 걸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꼭 주변의 상담을 받고 지기를 권한다. 그러면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될 수가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폐업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업체를 유지하면서도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사업을 여러분이 하면서도 계속 가는 방법이 있고 물론 이제 폐업하고 정리해서 가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을 돌아서 여러분이 제 신용을 회복할 수가 있다. 또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경우는 만약 이렇게 판결 같은 게 나오게 되죠. 판결문 나온 다음부터는 정상신용 복구된다. 근데 이제 이런 시점에서 다시 잠깐 정정할게요. 신용회복이나 파산은 요 판결문 나온 다음부터 아직 그 3에서 5년 정도 있어야지 이제 가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인생 같은 경우 3년 동안 이렇게 상환하거나 5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되니까 상환이 다 완료돼야 신용이 복구돼요. 넉넉하게 한 5년, 짧으면 3년 정도 잡는데 그 부분은 상담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 판결이 나온 다음부터 일부분은 신용 불량자로 가는 거죠. 근데 아까처럼 채무조정 같은 경우는 크게 불량 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약간의 이런 신용 회복의 기간이 필요해요. 3에서 5년 정도. 이 기간 동안에는 은행이나 일반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데 다만 이 경우에 특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창업 대출입니다. 다시 창업하는 정부의 창업 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정부에서 하는 그런 재창업 자금들을 받으면 그 부분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 저희 주변에서도 이런 자금을 받아서 매출 10억 이상 올라가면서 사업체를 다시 잘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이번이 안 되면 끝이 아니라 이번에 깨끗하게 정리했을 때 나는 재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재기를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에서 다시 사업으로 재기를 하든 아니면 좀 더 이제 프리랜서나 이런 직장 생활하면서 천천히 재기를 하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으나 여러분들은 충분히 일어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꼭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주변에 상담을 받고 얘기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출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힘들다고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 주세요.